예로부터 우리네 백성들에게 땅이란 그저 흙덩이가 아니었지요. 목숨을 이어갈 양식을 내어주고 자식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자 신분 상승의 꿈이 담긴 희망이었으니 말이옵니다. 비록 대부분의 좋은 땅은 양반이나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부지런히 일해 돈을 모은 평민들도 땅을 사고 팔며 자신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의 모습이었지요. 허나 이 땅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으니 때로는 이 땅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이 평화롭던 소란골에도 수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바로 땅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장터, 그리고 집집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우리 소란골에 글쎄 큰 가나가 들어선다지 뭔가. 못이라 관아가 들어서면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속겠네. 그뿐인가. 저 강물을 끌어와 대규모 농지를 개간하고 직접 개간한 땅은 10년간 세금까지 면제해 준다는 소문도 돈다네. 이게 참말인가? 그랬습니다. 관아가 신설되고 새로운 읍성이 들어선다. 강물을 끌어와 땅을 개간하면 세금까지 면제다. 백성들의 귀에 꿀처럼 달콤한 소문이 파고들었으니 순식간에 소란골은 기대감과 투기 열풍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는 어린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자, 어미는 가족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평생 모은 돈의 빚까지 얻어 땅을 사들였으니 그 땅이야말로 자신들의 한줌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하며 곧 다가올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아들아, 이 땅만 있으면 너는 이제 배 골치 않고 낭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게다. 양반처럼 글도 배울 수 있을 테고.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잔인한 꿈이었습니다.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땅값은 속절없이 곤두박질 쳤고 소란골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패가망신했으니 마을 곳곳에는 피눈물과 통곡이 메아리쳤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탐욕의 눈이 멀어 권력과 재물을 탐하던 3명의 악인이 있었습니다. 교활한 머리로 재물을 모은 거상 김만복, 벼슬아치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아전 이교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탐욕스러운 대감 박철현이었지요. 그들은 은밀한 밀실에 모여 앉아 소란골 백성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챌 추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군. 어리석은 소란골 백성들이 떡밥을 덥석 물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엄청난 재물을 거머쥘 일만 남았네. 대감마님 덕분이지요. 그 위조된 공문서가 이리도 잘 먹힐 줄이야. 백성들이야 관아가 신설된다면 눈이 뒤집힐 테니까요. 게다가 세금 면제라는 미끼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들이고 개간에 매달릴 테지요. 소란골 뒷산에서 귀한 약재가 발견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더하면 이 땅은 아주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들은 소란골 백성들의 순박한 희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릴 계략을 치밀하게 꾸며댔으니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새 악인의 탐욕스러운 계략은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소란골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백성들의 순박한 희망을 한 입에 삼켜버렸지요. 교활한 아전 이교활은 관아의 서책을 뒤져 거짓 공문서를 능수능란하게 위조했고 거상 김만복은 없는 돈도 만들어낼 것처럼 행세하며 쓰라니자로 돈을 빌려준다며 백성들을 빚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마을 구석구석, 심지어는 장터의 주막에까지 흘렸으니 곧 새로운 읍성이 건설될 것이라거나 강물길을 내어주면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백성들은 홀린 듯이 자신들의 논밭을 헐값에 넘기고 빚까지 내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의 손에 넘어간
소란골의 땅에 대한 관심은 마치 뜨거운 불길처럼 치솟았지요. 세 부자는 자신들이 헐값에 사들인 땅을 재빨리 한양의 부자들에게 엄청난 값으로 되팔아 넘겼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산 땅값이 오르면 부자가 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지만 돈을 거머쥔 악인들은 어리석은 것들 하고 비웃으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안락한 처소로 돌아가 탐욕의 잔치를 벌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소란골에는 비명과 절규 그리고 핏빛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황량한 소란골에는 찬 바람만이 을씨년스럽게 맴돌았습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더 이상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정겨운 백성들의 웃음소리 대신 절망의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는 텅 빈 초가집들만 앙상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지요. 이제 다 끝났어.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가혹하십니까? 어떤 이는 주저앉아 통곡했고 또 어떤 이는 이젠 어찌 살아야 할꼬. 하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백성들의 슬픔은 마을 전체를 뒤덮었으니 그 처참함은 실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문이 봉이 김선달의 귀에까지 닿았으니 그는 늘 그를 따르던 시종 장도리와 함께 비탄에 잠긴 소란골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선달날이 여기가 그 소문 속의 소란골입니까? 소문보다 더 참혹합니다. 마을의 생기가 죄다 빠져나간 듯하니 어찌 이런 일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저 백성들의 눈빛 좀 보십시오.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김선달은 장도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훑어봤습니다. 백성들의 절망 어린 표정 하나, 무너진 담벼락 버려진 농기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소문보다 더 큰 비극이 숨어 있네. 그리고 이 비극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야. 누군가의 악하고 잔인한 꾀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 마을을 무참히 핥히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하구나. 악한 꾀라니요. 그럼 혹시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농간이란 말씀이십니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단 말입니까? 날이 어서 범인을 찾아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저 착한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칠 것입니다. 진정하게 장돌이.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은 독이 되는 법. 김선달은 땅에 떨어진 낡은 공문서 조각, 헛되이 파헤쳐진 흙더미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말대로 이 참혹한 풍경 속에 범인의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네. 땅의 기운을 보아하니 원래 이곳은 이토록 메마른 땅이 아니었을 터. 백성들의 피눈물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 땅조차 슬퍼하는구나. 이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악인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니 하늘도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허나 저들을 응징하는 방식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아니 될 걸세. 이 판을 뒤집을 기상천외한 수가 필요하겠군. 김선달은 소란골을 꼼꼼히 살피며 그가 가진 뛰어난 추리력과 통찰력으로 이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눈은 이미 비극 뒤에 숨겨진 악인들의 그림자를 감지했으니 이윽고 김선달의 머릿속에서는 그 어떤 악인도 예측하지 못할 기상천외하고 그 누구도 상상 못할 통쾌한 계략이 서서히 그러나 거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장도리는 처음에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김선달의 확신의 참말과 기발한 계획을 들을수록 점차 그의 눈도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소란골의 비극을 좌시할 수 없다는 김선달의 굳은 의지는 장도리에게도 전염되었지요. 김선달은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첫 목표는 바로 소란골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던 한양의 부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귀한 약재를 구하고
소문을 퍼뜨릴 사람들을 물색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출 완벽한 변장까지 말입니다. 그는 시종 장도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지요. 먼저 소문을 퍼뜨릴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 마치 우연인 듯, 그러나 철저한 계산 아래 김선달은 시장에서 떠돌이 상인들에게 은밀히 술을 대접하며 소란골 뒷산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아니, 글쎄 소란골 뒷산에 신령한 기운이 돌더니 귀한 약재들이 저절로 솟아난다는구먼. 상인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정말이요 그런 일이 하고 놀랐습니다. 장도리는 아낙네들이 모이는 빨래터에서,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는 정자에서 마치 듣고 본 이야기인 양 능청스럽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신령한 땅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소란골 너머 한양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김선달이 미리 심어둔 귀한 약재들과 어우러져 더욱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영지버섯, 복령하수호 같은 귀한 약재들을 소란골 뒷산의 특정 장소에 몰래 심어두었지요. 마치 누가 봐도 자연적으로 자란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탐욕에 눈먼 자들을 낚을 낚싯대를 던질 때가 왔습니다. 김선달은 깔끔한 도포 차림으로 변장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한양에서 소란골 땅 투기를 주도했던 주범 중 하나인 거상 김만복의 저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상 김만복 어르신 댁이 맞는지요? 급히 아래올 중요하고도 큰 이득이 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김만복은 난데없는 방문객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큰 이득이라는 말에 그의 귀가 번뜩 뜨였지요. 김선달은 능청스럽게 그러나 핵심만 짚어 소란골 뒷산의 약재 소문을 꺼냈습니다. 소란골 뒷산에 신령한 기운이 돌아 곧 희귀한 약재가 저절로 솟아날 징조라 합니다. 이 소문이 곧 조정에까지 들어갈 터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김만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 소란골 백성들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들이 바로 귀한 약재 소문을 퍼뜨렸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혹시나 진짜인가 하는 탐욕이 의심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복은 마침 자신의 집 근처에 머물고 있던 박철영과 이교화를 급히 불러들여 상의하였습니다. 소란골 뒷산이라. 그 소문 나도 얼핏 들은 듯하네만 허황된 이야기 아니겠는가? 김거상 자네답지 않게 어수룩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가? 그 산이야 우리가 백성들 현혹하려고 약재 소문까지 낸 곳 아닌가? 이제 와서 무슨 신령한 약재란 말인가? 맞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직접 퍼뜨린 소문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속이려 우리가 퍼뜨린 얘기인데 그 얘기에 우리가 속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김선달이 너무도 확신에 차 말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눈빛 속 알 수 없는 자신감은 악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면서도 혹시라도 놓칠 엄청난 재물이 있을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김만복은 은밀히 자신의 시종을 소란골 뒷산으로 보냈습니다. 시종은 반신반의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종은 약초 전문가조차 놀랄 법한 영지버섯 몇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날이 정말입니다. 약재가 땅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시종의 흥분된 외침은 김만복의 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눈은 활을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놓칠 엄청난 재물이라는 말에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김만복의 시종이 소란골 뒷산에서 약재를 발견했다는 흥분된 보고를 들은 새아기는 그야말로 놀라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백성을 속이려 퍼뜨린 거짓 소문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것인가 하여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의심의 불씨마저 집어삼키는 법. 김만복은 소란골에 정말 신령한 기운이 돌았단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고, 박철현 대감은 그렇다면 이 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노른자위였단 말인가?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소란골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가로채 성급히 한양의 부자들에게 팔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들이 큰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팔려나간 땅은 어쩔 수 없었지만 아직 주인이 없는 소란골 뒷산, 그리고 미처 사들이지 못했던 자투리 땅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아기는 은밀히 모여 앉아 밤늦도록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김거상 자네 시종이 직접 확인했다니 이는 필시하느리 우리에게 내린 복이 아닐 수 없네. 우리가 어찌 이런 황금밭을 놓칠 뻔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이 희귀한 약재가 자생한다면 소란골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거대한 보물 창고가 될 것입니다. 당장 남은 땅들을 모조리 사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우리가 버린 땅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들이려 하면 백성들이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문을 들은 다른 부자들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너희들 욕심은 끝이 없으니 이제 내가 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겠지. 낙인들은 잠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요. 결국 그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 즉 직접 산의 주인이나 그 땅에 대해 아는 자를 찾아내 은밀하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부자들이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한다. 김선달은 악인들의 다음 수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약재에 눈이 멀어 뒷산의 정확한 진실을 알고자 할 것임을 예견한 그는 이제 자신의 두 번째 덫을 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시종 장도리와 함께 소란골 뒷산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묘한 도포를 걸치고 얼굴에 신비로운 가면을 쓴 채 백발을 늘어뜨려 마치 신선처럼 변장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향을 피워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나뭇가지에 오색 천을 매달아 신성한 장소처럼 꾸몄습니다. 얼마 후 김만복이 보낸 이들이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산을 헤매던 중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향 내음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의 거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락없는 신선의 모습을 한 김선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신령한 기운을 느껴 들어왔사옵니다. 혹 이 산을 지키시는 신선님이신지요? 이 산은 천년의 기운을 품은 영산이니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아니 될지니라.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찾아왔느냐? 송구하오나 저희 주인께서 이 산의 귀한 약재를 백성들을 위해 쓰시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부디 저희 주인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김선달은 그들의 탐욕이 담긴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지요. 신선으로 변장한 김선달은 그들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인들은 눈앞에 신선이 자신들의 탐욕을 완성시켜줄 존재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선으로 변장한 김선달 앞에 무릎 꿇은 김만복의 사내들은 두려움 반 탐욕 반의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들의 간절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꿰뚫어 보았지요.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신비로운 분위기만 풍기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내들은 초조함에 마른 침만 꿀꺽 삼킬 뿐이었죠. 이윽고 김선달의 웅장한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검은 욕심이 가득하구나. 이 산의 기운을 탐하는 자들이 어찌 이리도 많단 말이냐? 허나 천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산의 신령한 기운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으니라. 송구하오나 저희 주인께서는 이 산의 귀한 약재를 백성들을 위해 쓰시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부디 저희 주인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신선님.
만약 이 산의 약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보답은 상상조차 못하실 만큼 후회해드릴 것입니다. 금은 보화는 물론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닥쳐라. 이 산의 기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허나 너희의 주인이 이 산의 기운을 정말 백성을 위함에 쓰려는 뜻이라면 내가 잠시 문을 열어줄 수도 있으리라. 대신 이 산의 기운을 담을 진귀한 그릇이 필요할지니. 김선달은 진귀한 그릇이라는 알쏭달쏭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내들은 산신령의 허락을 받았다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들은 김만복에게 달려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죠. 날이 신선님을 만났습니다. 신선님께서 소란골의 기운을 열어주실 것이라 합니다. 김만복과 박철현 이교활은 이 말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소란골 산 전체가 황금으로 보였을 겁니다. 최악이는 곧바로 김선달이 말한 진귀한 그릇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순금으로 만든 거대한 그릇이라도 필요한가? 그들은 온갖 값비싼 물건들을 떠올렸지만 김선달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다시 한번 변장한 채 이번에는 소란골 산지기로 위장하여 악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마치 조정의 명령을 받은 관리인 양 행세하며 그들에게 재물을 뜯어낼 생각이었습니다. 소란골 뒷산에 신령한 기운이 돌고 있어 조정과 높은 대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신선께서 직접 나타나 신령한 약재를 허락하셨다 들었습니다만 그 기운을 담을 진정한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그 해답을 알게 되면 조정에서 즉시 개입하려고 준비 중이니 대감님들도 빨리 해답을 찾기에 서두르시라 특별히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아니면 조금 챙겨주신다면 제가 그 해답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답을 알아내기까지 많은 재물이 들어간지라. 조정과 조정의 부자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말에 세 부자는 더 이상 몸이 달아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보수는 우리가 몇 배나, 아니 달라는 대로 챙겨줄 터이니 제발 어서 알려주시오. 이보시오 어서 신선의 뜻이 뭔지 알려주게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한몫 단단히 챙겨줄 터이니. 세 부자가 안달이 나자 그제서야 김선달은 마지못해 얘기하는 척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란골의 모든 논밭을 정리하고 산 아래 평지를 깨끗하게 비워낸 깨끗한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선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깨끗한 터전 위에 비로소 신령한 약재의 기운이 온전히 솟아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산신령께서 잡다한 인연과 욕심으로 얼룩진 땅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선달의 말은 악인들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깨끗한 터전이라. 그것은 바로 지금 소란골 백성들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땅. 바로 자신들이 헐값에 사들였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그 소란골의 논밭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수록 그들의 이성은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신선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더 큰 재물을 얻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김선달의 말이 끝나자 최악인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깨끗한 터전. 그 말은 곧 자신들이 헐값에 사들였지만 아직 백성들이 살고 있는 소란골에 논밭을 모조리 비워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땅을 뺏은 뒤 일부는 팔고 일부는 소란골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주고 매년 7알 이상 세금으로 곡식을 받아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황금을 향한 탐욕이 그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김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선님께서 친히 내리신 뜻이라니 우리가 어찌 거스를 수 있겠소. 백성을 내보내고 땅을 비워내는 일은 이교활 자네가 맡게. 이교활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철현 대감의 서슬퍼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란골에는 또다시 재앙이 닥쳤습니다.
악인들은 군사를 풀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라. 고함이 난무했고 백성들은 비명과 함께 끌려 나왔습니다. 낡은 살림살이들은 길바닥에 나뒹굴었고 평생 일궈온 논밭은 강제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록 땅은 나리께 팔았지만 소작을 하게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지만 악인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란골은 피폐해진 채 거대한 공터로 변해갔습니다. 날이 저 처참한 광경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악인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일세. 장돌아, 저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배만 불렸으니 이제 그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나락에 떨어질 때가 된 것이네. 이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완전히 꺾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김선달은 비록 마음 아파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스스로 탐욕의 굴레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죠. 소란골이 완전히 깨끗한 터전이 되자 악인들은 다시 김선달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철현 대감이 직접 나서서 신선으로 변장한 김선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선님 말씀하신 대로 소란골의 모든 논밭을 깨끗하게 비웠사옵니다. 이제 그 신령한 약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되었사옵니까? 너희의 뜻이 진정 하늘에 닿았구나. 좋다. 너희의 정성에 감복하여 이 산의 신령한 기운을 내려주마. 허나 이 기운은 아무에게나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그대들의 재물이 산을 감쌀 때 비로소 온전한 힘을 발휘할지니라. 재물이 산을 감쌀 때라는 김선달의 말에 박철현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에 약재가 솟아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약재가 진정 자신들의 것이 되게 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김선달의 모호한 말을 자신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을 쏟아부어 소란골 뒷산을 완전히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이지요.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 그 뒷산뿐 아니라 산 전체를 소유하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기에 휩싸인 탐욕으로 그들은 전 재산을 털어 산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약재는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불안은 점차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약재는 솟아나지 않고 자신들의 전 재산과 빚까지 쏟아부은 산은 그저 흙과 돌멩이뿐이었죠. 그들은 약재를 찾겠다며 산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사라져버린 돈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광기의 마지막, 즉 몰락은 곧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상 김만복은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쫓기며 한양 저작거리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상단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부와 권세를 자랑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탐욕스러운 대감 박철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란골산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탓에 뇌물로 쌓아 올렸던 권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줄이 막히자 그를 따르던 아첨꾼들은 등을 돌렸고 과거의 부정부패가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며 결국 임금의 명으로 파직되어 가장 척박한 땅으로 귀양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저택은 텅 비고 명예는 땅에 떨어져 아무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소란골의 아전 이교활이었습니다. 그는 김만복과 박철현에게 잘 보이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두 부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이 마을에서 쫓겨난 그는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그리고 어두운 밤에 몰매까지 맞고 폐인처럼 떠돌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소란골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은 김선달의 기발한 계략에 의해 자신들의 탐욕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가했던 고통만큼이나 비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악인들이 몰락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소란골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굳이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산 매입에 썼던 막대한 재물이 김선달의 지략으로 고스란히 그의 손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돈을 쥐고 호련히 사라진 듯했으나 김선달의 행보는 예측 불허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백성들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황폐해진 소란골에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선달 나리가 백성들을 구제하려 오신다. 절망에 빠져 고개 숙였던 백성들은 반신반의하며 마을 어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윽고 평범한 도포 차림의 김선달이 시종 장도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술에 가득 실린 돈 보따리들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소란골 산을 사들이기 위해 지불했던 그 천문학적인 재물이었죠. 소란골 백성들이여, 그대들의 피땀 어린 땅을 빼앗아간 악인들은 모두 몰락했소. 그리고 여기 그들이 부당하게 모았던 재물이니 이 돈으로 다시금 삶의 터전을 일구시오. 이 돈은 본디 그대들의 것이니 염려 말고 받으시오. 백성들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산더미 같은 돈 보따리, 그리고 김선달의 진심 어린 말. 그들은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돈 보따리 하나를 만져보자 차갑게 식었던 마을에 비로소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한 사람 두 사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온 마을이 오열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나리, 우리 같은 천한 백성을 어찌 이리 헤아려 주셨나이까. 저희는 이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내리신 분이 아니시며 어찌 이런 기적이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김선달은 조용히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소란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이 땅은 그대들의 것이니 누구도 함부로 탐할 수 없을 것이오. 다시 힘을 내어 이 소란골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시오. 푸른 논밭이 다시 펼쳐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시오. 김선달의 도움으로 소란골 백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고 빼앗겼던 재물로 폐허가 된 집을 고치고 다시 씨앗을 뿌렸습니다. 황량했던 논밭은 푸른 생기로 물들었고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찼습니다.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는 소란골의 정의와 통쾌함을 선사하며 오랫동안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악인들에게는 어마무시한 공포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통쾌하고 기발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